갑자기 이 모든 것이 더덥고 시시콜콜하게 느껴졌다. 물론 참으로 본받을 만한 학자적 자세이고 나도 조금 전까지 저 속에 푹 빠져 있었다. 그렇지만 저토록 날카로운 해안을 갖춘 전문가들 중 과연 누가 지금 저 어느 골방에서 고뇌하며 행과 연을 갈고 닦는 무명의 시인을 외딴 시골의 헛간 같은 아틀리에에서 형태와 씨름하는 화가를 알아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어쩐지 의구심이 들었다. 이미 인정받은 동시대인을 연구하고 파고들기는 쉽지만 과연 진짜 동시대의 숨은 예술가도 알아볼 수 있을까? 페소아의 광대하고 독창적인 세계만큼이나 감동적인 것은 그의 안목이었다.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던 세자리우 베르드를, 카밀루 페샤나를, 안젤루 드 리마를 알아보는 눈 말이다. 우리는 어떤가? 언젠가 평론가 에드아르두 로렌수가 따끔한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페소아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생전에 몰라보고 이제 와서 칭송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다. 밖이 어둑해지며 리스본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표지판이 보인다. 곧 이 도시를 떠나는구나. 페소아의 시선으로 보고 느끼려 했던 이 도시. 그 시선을 연마하면서 얻은 게 뭘까? 그다지 뿌듯하진 않다. 그가 살던 도시에 와서 제법 살아봤지만 떠나기 직전까지 여전히 서울에서 페소아의 시에 기대어 지내던 때보다 그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무의식적인 연습의 과정 속에서 도시와 시인의 보이지 않는 관계에 대해 천착하게 되었고 그 전까지 없던 시각을 획득한 것은 분명하다. 지금도 저 어디선가 군중 속에서 자신만의 시를 읊으며 활보하는 무명 시인의 환영이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어른거린다. 그 이름 모를 시인의 발표되지 않은 원고들을 담은 트렁크가 어딘가에 또 있을 거라는 착각.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불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아찔한 상상.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하면 대개는 핀잔을 준다. 원래 시인의 운명이란 당대에 인정받는 것이라거나 이제 세상 탓하던 시대는 지났다. 매체가 워낙 발달하고 창구가 다원화돼서 웬만한 좋은 건 다 알려지게 돼 있다며. 과연 그럴까? 나는 사람들이 페소아를 모를 때 그를 알아봤다고 생각해왔다. 그를 포르투갈어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이곳까지 왔고 이 점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오로지 내가 처한 우물 안에서 통하는 얘기였을 뿐 조금만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나 역시 이미 위대해진 인물의 발자취를 쫓고 속속들이 연구하고 그러면서 학위를 받고 소위 전문가 역할을 하고 또 이미 신화가 된 사람을 또 다른 나라에서 신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뿐. 이 모든 게 얼마나 쉬운가. 정말로 관심을 받아 마땅한 숨겨진 동시대인을 단 한 명이라도 알아보는 것에 비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읽어드린 부분은 클래식 클라우드 네 번째 책 페소아에 대한 김한민 작가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책의 뒤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페소아라는 작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페소아라는 작가를 알게 된 계기는 조금 독특한데요. 페소아 하면 떠오르는, 페소아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페르난도 페소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릴 책, 불안의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 서점에 꽂혀 있었어요. 서점에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 칸에 이렇게 꽂혀 있는 책들 중에서도 유독 두꺼운 책 중 하나였고요. 서점에 가면 책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남으면 서점에 잠깐 들리거나 뭐 이런 일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무슨 제목이 이래? 무슨 제목이 이래?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소설이야? 뭐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년을 이 책이, 왜냐면 이 작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고 이 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몇 년을 두고 봤습니다. 자꾸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책들을 읽지 않으신가요? 아무런 정보도 없고 훑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놀랍죠? 네, 잘 모르겠는데 유독 자꾸 마음이 쓰이는, 신경이 쓰이는 책, 작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이 책이 그런 책이었어요. 몇 년을 두고 보다가 구입을 했는데 읽기 시작하면서 이건 낮에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야. 낮에 읽을 수 있는 글은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서 밤에 모두 잠든 시간에 혼자 스탠드를 켜놓고 천천히 읽어가던 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거의 거의 모든 책에, 모든 글귀에 표시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싶을 만큼 많은 흔적을 남겨야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 책을 꼭 다시 읽겠다 라고 생각했고 두루 권하기도 했습니다. 불안의 책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으로 접어두고 오늘 소개할 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페르난도 페소아 편에서 부제가 리스본에서 만난 복수의 화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복수는 여기 한자로 굳이 표기를 해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것은 보복, 응징, 뭐 이런 되갚아주는 안갚음에 대한 것들이 더 먼저 떠오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복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복수, 단수 복수 할 때의 복수입니다. 간단하게 페르난도 페소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이 문장만큼 확실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리스본에서 만난이라고 아주 함축할 수 있는, 공간을 함축할 수 있는 이유는 클림트가 그랬듯이 페소아도 어디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리스본에서만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어린 시절
어렸으니까 가족과 함께 다른 곳에서 살기도 했어요. 그 얘기는 자세한 이야기들은 책을 통해서 만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제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복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페르난도 페소아는 여러 개의 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가의 이명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저는 로맨가리 정도 같아요. 로맨가리와 에밀 아자르. 저는 로맨가리를 좋아해서 책들을 읽는데 읽다 보니 아예 에밀 아자르로 출판된 것들도 아직도 많아요. 아마 작가가 처음에 출판할 때 썼던 이름을 그대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정도 같아요. 그리고 헤세 같은 경우도 다른 이름으로 글을 발표하기도, 데미안을 다른 이름으로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결국은 다 자기 글이라는 것을 밝혀야 했지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본명이 아닌 필명을 쓰는 작가들도 많지요. 하지만 페르난도 페소아의 경우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책을 통해서 상세하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이 작가가 창조한 세계가 소설 속 허구의 세계뿐만이 아닌 작가 자신 자체도 창조해낸 작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깊이 파고드는 작가였기 때문에 정말 내밀한 무수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불안의 책에서도 그렇고 김한민 작가가 페르난도 페소아의 흔적을 쫓으며 리스본에서 꽤 오래 체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페소아를 좋아하는 작가들,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만나고 그의 가족들도 만났다고 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부분이 그 가족들과 만나고 그것을 통한 작가의 감상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페소아라는 작가는 지금의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작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흔히 우스갯말로 SNS 자아가 따로 있다고 우리는 페르소나라는 말도 하죠. 가면을 다양하게 쓴다고. 이 작가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상상해도 상상 이상이고요. 작가의 이명이 70개 이상이었다고 하니 말을 다 했죠. 그 모두가 직업도 가지고 있고 성격이나 성향도 다르고 그들이 발표하는 작품도 다릅니다. 물론 페소아는 당대에 인정을 받은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또 떨어지기도 하고 결국 다른 직업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불안의 책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페소아의 어떤 삶은 아주 희한했어요. 물론 예술가들의 삶이 아주 희한한 저희 같은 범인은 상상하기 힘든 것일 경우가 많지만 페소아의 삶은 그보다 더욱 독특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한 책만 읽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페소아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죠. 페소아의 다양한 삶들, 페소아가 살아온 흔적, 그리고 페소아에 대해서 이 김한민 작가의 무한한 애정도 함께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를 제가 선호하는, 아주 좋아하는, 애정한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애정하는 이유는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을 아주 좋아할 때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 흔적을 쫓으면서 만나는 것에 대한 감동과 기쁨과 환희 같은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대신 만나는 것 같아요. 기행문으로서의 이 책은 조금 아쉬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페소아는 여행을 싫어했어요. 자기가 싫어한다고, 여행 왜 하냐고, 여행하는 사람을 심지어 비난하기도 하고, 몹시 괴팍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머물면서 페소아가 생각한 대로, 페소아가 움직인 대로,
움직여 보려고 했던 김한민 작가의 그 공감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간절하게 다가온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패소화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뭐 다른 책들을 만나보셔도 좋겠죠. 국내에 패소화에 대해서 패소화에 관한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책 같은 경우는 김한민 저자가 썼는데, 패소화에 대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 페르난도 페소화, 페소화와 페소화들, 페페페페 네, 김한민 작가가 쓴 책인데요. 전 아직 요만큼밖에 안 읽었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아주 놀라는 중입니다. 이 책은 페르난도 페소아가 다양한 이명으로 쓴 책 이야 글들이 담겨 있는데, 그 이명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전혀 다른 스타일, 전혀 다른 내용, 전혀 다른 세계를 그려낼 수 있는가? 전혀 다른 문체로, 심지어 각 이명들끼리 서로 관계도 있어요. 어쩌면 페소아가 만들어낸 이 모든 자체가 거대한 어떤 소설 같은 인상마저 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작가임에는 틀림없는데 아직 많이 몰라서 제 속으로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김한민 작가의 애정 어린 시선을 따라서 페소아의 흔적을 쫓다 보면 페소아라는 인물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와 꽤 많은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페소아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생기셨나요? 저는 리스본이라는 도시도 되게 근사하다고 생각해요. 전혀 가본 적도 없고 사진 몇 개 본 게 전부지만, 리스본에 관한, 리스본이라는 이름이 붙은 책들에 대한 제 이미지가 몹시 독특하거든요. 한 번쯤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페르난도 페소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의 세계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을 페르난도 페소아에 대해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김한민 작가의 시선으로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작가를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꾸준히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를 소개할 생각입니다. 이 시리즈를 망설였던 이유는 잘 소개할 자신이 없어서였는데, 여전히 자신은 없지만 되는 대로 가능한 정도에서 해볼까 합니다. 김한민 작가의 책들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김한민 작가가 쓴 이 그림책 한 권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책도 굉장히 독특해요. 김한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아주 크게 불러일으키는 책이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이야기고, 이 사람의 세계, 이 사람의 상상도 놀랍구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직 저는 구입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도 아마 이 김한민 작가가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시리즈도 좀 재밌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시리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4권의 책을 언급했습니다. 책이 그렇습니다. 하나를 만나면 몇 개쯤 더 궁금해지고, 그 중에서 몇 개쯤은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중 얼마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세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페르난도 페소아처럼 정말 다양하고 다채롭고 그리고 아주 내밀한 세계를 제 스스로 창조해낼 능력은 없지만, 이렇게 엿보고 확인하면서 조금씩 넓혀
갈 수 있지 않을까,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중에 패소화 편이었고요. 다음은 푸치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